자, 이제 2장, 2단원, 큰 2단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2단원 첫 번째 주제가 원자의 구조이죠, 그죠? 원자의 구조에서 한번 알아볼게요. 원자하고 구성입자. 우리 여기서 배웁니다, 그죠? 원자와 구성입자. 이 부분은 약간, 앞부분은, 약간 암기식에 가까운 부분이 되게 많죠. 사실 뭐 이렇게 외운다기보다 그냥 현상이 그렇다. 이거 외워라. 이런 거예요. 사실 그런 게 되게 많고, 특히나 뭐 빅뱅 이론이라든지 초신성 폭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핵반응 나오는데, 그지? 그런 것들은 사실 뭐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해를 하고 본다. 뭐 이게 완벽하게 이해가 된다. 이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걸 꼭 기억합시다. 내가 이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하겠다라기보다 화학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내가 짚고 넘어가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양성자는 전하량이 얼마입니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죠, 그죠? 중성자는 얼마예요? 0입니다, 그죠? 전자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에요. 이걸 이해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사실 그럼 선생님이 이걸 다 외워야 됩니까? 평가원 시험에서는 이런 거 다 줘요. 주는데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미리 알고 있으면 좋잖아. 그지? 알고 있어야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기율표를 뭐 이해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툭 치면 탁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그지? 쿡 찌르면 팍 나와야 돼. 뭐 2주기 13조기 얼마입니까? 2주기 13조기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붕소. 뭐라고 딱 튀어나와야 돼. 알겠지? 좋아. 해보자. 전압이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지금 양성자하고 전자의 전하량이 같은데 부호가 다른 거 알겠어요? 그래서 전압비를 어떻게 주느냐? 그대로 1대 0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준다는 이야기지.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좋아요. 그 다음, 자, 질량이 나와 있네요. 이 질량을 한번 비교해볼까? 얘하고 얘는 값이 거의 비슷한 거 보입니까? 마이너스 24승으로 거의 비슷하고 여기는 값들도 맨 끝자리만 다르고 거의 비슷하죠, 그죠? 이거 두 개는 질량의 차이가 거의 없으니까 질량비 1대1로 보면 되겠다. 근데 얘는 10-28승 얘하고 몇 승 차이가 나? 지금 얘를 0점으로 보자. 0점으로. 왜냐면 얘하고는 거의 지금 한 9니까 여기 1보다는 한 9배 정도 되잖아. 그 0.9로 보고 계산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어쨌든 그렇게 보면 여기 10에서 27승 되고 약 몇 배 정도 됩니까? 1000배가 넘죠, 그죠? 그래서 얘는 질량비를 그대로 똑같이 계산을 해보니까 1838분의 1. 그래서 약 0이다 라고 보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원자 한 개의 질량을 셀 때 무슨 질량만 보면 거의 맞겠다?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질량만 각각 다 더해서 이것의 질량을 물어본다. 원자 한 개의 질량으로 봐도 거의 무방하다라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양성자 1몰의 질량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1몰 개념으로 정의를 했죠, 그죠? 그러면은 양성자는 원래 한 개의 질량이 1.6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그램이었는데 여기다 얼마를 곱하겠다? 6.02 곱하기 10의 23승을 곱하겠다. 그래서 얘가 얼마다? 약 1.0071 g인데 이게 뭡니까? 이게 거의 뭐의 질량입니까? 1H의 화학식량이랑 그램한 거랑 거의 똑같죠. 맞습니까? 사실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른데 그 약간 다른 것은 뭐에서 오는 거겠어? 약간 전자에서 조금 더 오죠. 그럼 이제 1.008 정도 되는 거 보입니까? 네. 1H가 1.008이라고 그랬지, 그지? 그래 거의 지금 비슷해. 왜 그런지는 알겠죠, 그죠? 수소에는 뭐만 하나가 있어? 양성자만 한 개가 들어있잖아, 그지? 그리고 전자 한 개랑. 그래서 양성자 1몰의 질량은 요만큼인데 이게 거의 수소의 화학식량이랑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 따라서 우리가 이제 원자의 질량을 뭐라고 보면 되겠다? 원자의 질량은 거의 핵의 질량이라고 보면 될 거고, 핵의 질량은 뭐랑 같다? 양성자의 질량에다가 중성자의 질량을 더한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맞는 건 아니지만 거의 틀리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만약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핵 한 개의 전하량이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쿨롱인
전하량이야. 이번에는 전하량이 3.2 곱하기 10만 18승 쿨롱인 녀석이 있다. 그러면은 핵 한 개의 총 전하량이 이런 거니까 우리가 양성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양성자 개수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예, 그렇지. 3.2 곱하기 10에 만 18승 쿨롱이다. 뭘 나눈다? 원래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으로 나눠버리면 나오겠죠. 그럼 얼마입니까? 이거 두개 약분하니까 2가 되고, 그죠? 그럼 이거 두 개 약분하니까 분모의 마이너스 1승이 하면 되니까 분자로 10승이, 10의 1승이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20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양성자의 개수라는 것은 뭐하고 똑같다? 중성 전자수하고 똑같고, 저게 중성 전자수는 몇 개다? 20개다. 이 원소는 무엇입니까? 양성자 20개. 칼슘이지, 그지? 칼슘이에요. 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원자를 표시하는 방법. 원자는 어떻게 표시하죠? 중간에 atom이라고 해서 A를 중간에 썼습니다. 여기는 뭘 씁니까? 여기 쓰는 것은 원자 번호를 쓰죠. 원자 번호지만 원자 번호라는 말은 뭐하고 똑같다? 양성자 수랑 같을 거고, 양성자 수랑 같다라는 것은 이것은 또 뭐랑 같다? 아까 위에서 했지? 이건 또 뭐라? 양성자 수는 또 중성 전자수가 20개다라는 거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중성 원자의 전자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B 자리에는 뭘 적습니까? B 자리에는 뭘 적나요? B 자리에는 질량수를 씁니다. 그죠? 그럼 A에다가 뭘 더하면 되지? 선생님 아까 전에 핵의 질량이라는 것은 양성자 질량이랑 중성자 질량 더한 거라 그랬는데, 그럼 질량수를 그대로 본다는 것은 양성자 수와 뭘 더한 것이다? 중성자 수를 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그 중성자 수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중성자 수는 B 빼기 A로 하면 되겠죠. B 빼기 A. 맞습니까? 네, B 빼기 A로 하면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동위원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동위원소에서 중성자 수를 계산을 하고 싶어요? 여기서 얘 빼면 돼요. 그럼 중성자 수 나오죠, 그죠? C 자리에는 뭘 적을까요? C 자리에는 전하량을 적습니다, 그죠? 뭐의 차이? 핵 전하와 전자의 개수로 따른 전자의 전하, 그 두 개의 차이 값을 적는다라는 거예요. 핵의 수가 많으면 플러스잖아. 그럼 뭐에서 뭘 빼야 되는 거예요? 양성자 수에서 뭘 빼면, 그래서 양성자 수에서 C 전하량을 빼버리면 뭐가 나올까요? 그게 전자수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리튬 플러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몇 번입니까? 원자 번호 3번이죠. 플러스 1인 거잖아. 그럼 3 빼기 1을 해. 그럼 뭐야? 2가 나오지. 그럼 이 2가 뭘 말하는 거야? 얘가 바로 전자의 개수인 거죠. 그렇죠? 전자의 개수. 그래서 A에서 C를 빼면 뭐가 나온다? 전자의 수가 나온다. 꼭 기억하자. 알겠지? A, C 빼면 전자의 개수야. 그럼 D 자리에는 뭘 적나요? 일반적으로 아까 A1, 2, 3 같은 거 생각해보자. 보입니까? 요게 뭐예요, 요게? 요게 원소의 입자수 B를 말하는 거다, 그죠? 입자수 B. 그래서 거기다 적는 거는 A의 입자수를 우리가 적을 때 그렇게 쓴다라는 겁니다. 원전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전기력은 전기력 그리고 핵력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화학 결합을 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화학적 반응.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화학 반응이다. 그리고 핵 반응이다. 이 두 개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화학 반응은 뭐냐?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은 화학 결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 그러고, 핵 반응이라는 것은 핵의 형태나 핵의 질량 같은 게 등이 달라지는 것을 말을 해요. 자, 화학 반응의 포인트는 뭐다? 화학 결합의 달라짐. 핵 반응의 포인트는 뭐다? 핵의 형태나 핵 질량 등이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꼭 옆에다 필기를 해 놓으시고,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전기력이란 무엇이냐?
전기력을 잘 살펴보면 F라는 것은 K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라고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R은 뭐냐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양성자와 전자 사이가 있다. 그지? 이 두 개 사이 거리를 R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기서 Q1, Q2라는 것은 뭐냐면은 얘와 두 입자 사이에 가지고 있는 전하량 같은 거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면 안 돼. 전기력이라고 하면 양성자 혹은 핵이랑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이 인력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반발력도 작용을 합니다. 반발력도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밀어낸단 말이에요. 밀어낸다고. 얘는 당기는 거고. 이해되죠? 자, 인력이라는 건 뭐다? 뭐 사이에 작용을 하겠어요? 양성자하고 전자 사이에 당기는 힘이죠. 그죠? 반발력은 뭐다? 반발력은 양성자끼리 혹은 전자끼리 작용하는 밀어내는 힘을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럼 핵력이라는 것은 자, 매우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매우 강하다. 왜 매우 강합니까? 이것은 화학 반응에서 나타내는 전기력, 그러니까 전자를 주고받는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매우 강한 힘입니다. 강한 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 반응을 이용한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뉴클리어, 그지? 뭐야? 핵폭탄이지, 핵폭탄, 그지? 핵폭탄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은 이게 핵반응을 할 때 에너지가 나오거든? 핵반응을 하면은 핵반응을 통해서 에너지가 나오고 이 에너지가 어떻게 돼? 이 에너지가 주변을 또 강력하게 또 발열 반응 일어나는 거죠. 그럼 그 열이 어떻게 됩니까? 그 열이 주변에 있는 어떤 입자들이나 그런 것들을 관계를 해서 그렇게 파괴를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 나온 에너지는 결과적으로 뭐를 하는 데 쓰이느냐? 이것도 핵반응에서 나오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또 핵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연쇄 반응이라는 거죠. 연쇄 반응이 일어나요. 핵반응을 해서 나오는 에너지가 또 다른 핵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렇게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되게 위험하죠. 그러니까 매우 강하다. 핵력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이 뒷부분을 들어보면 되겠습니다. 핵력은 매우 강한데 핵력에 대한 정의는 이래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강한 인력으로 서로 결합하도록 하는 힘을 핵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강한 인력으로 서로 결합하도록 한다. 핵에서 중성자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자, 일단 보세요. 여기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자하고 중성자 사이에도 핵력이 작용을 하고 양성자하고 양성자 사이에도 핵력이 작용을 합니다. 물론 중성자하고 중성자 사이에 작용을 하겠죠. 헬륨 2사짜리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있을 텐데요. 자, 한번 보자. 얘들 사이에도 다 이런 이제 강한 인력이 작용을 할 거예요. 이게 무슨 힘이야? 핵력이지, 핵력. 얘들 두 개 사이에 이렇게 작용하는 이런 힘들이 다 뭐다? 전부 다 핵력이다. 근데 그 중에서 여기 작용하는 힘은 이 힘은 핵력 플러스 전기력이 적용을 하죠. 자, 왜 그런지는 알겠죠, 그죠? 전하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다시 한번 봐봐. 식을 봐봐. 여기 보면은 F를 구하려면은 Q1하고 Q2를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되지. 근데 지금 중성자 같은 경우에는 Q1, Q2 값이 이게 쿨롱 값이 얼마겠습니까? 전하 값이 0이죠. 그러면 힘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얘들 사이에는 전기력이 작용할 수가 없어. 얘하고 얘 사이에는 작용하는 건 오로지 핵력밖에 없는데 그런데 양성자하고 양성자는 무슨 힘이 작용할 수 있냐면은 쿨롱 힘이 작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리가 매우 가깝죠. 그러면 R 값이 매우 작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힘이 어떻게 습니까? 매우 강하죠. 강하긴 강한데 어쨌든 그 둘 중에서는 핵력이 더 강하니까 결과적으로 핵력과 전기력 중에서 그래도 핵력이 더 강할 거란 말이에요. 많이. 그죠? 얘가 더 강해요. 훨씬 더 강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양성자와 중성자 혹은 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보다도 양성자하고 양성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조금 더 약하겠죠. 핵력이. 왜냐면 전기적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반발력을 해소시켜주는 게 무슨 역할이다? 중성자의 역할이다. 적어보자. 뭐라고?
양성자끼리 작용할 수 있는 정기적 반발력을 중성자의 강한 핵력으로 상쇄시켜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자, 원소 얘기원 들어가 봅시다. 빅뱅 이론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나오는 것들은 화학적인 어떤 그런 거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은 화학 결합이 아니라고, 화학 반응이 아니란 말이야. 이건 핵 반응이라고.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핵 반응이 화학 반응이다. 맞아, 틀려? 아니지. 두 개는 다른 거야. 우리는 뭘 다뤄?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을 다루지. 그럼 핵 반응은 거의 안 해요. 그죠? 거의 안 합니다. 오해하면 안 돼.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자, 빅뱅 이론이라는 것은 한 곳에 모여있는 입자들이 대폭발이 영어로 빅뱅, 그죠? 빅뱅에 의해서 새로운 입자들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핵반응에 의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라는 이론이에요. 빅뱅을 했습니다. 폭발을 했으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 여기서 에너지가 나오죠, 그죠? 이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라고? 뭘 할 수 있는 에너지? 핵반응과 관련된 에너지, 그지? 핵반응과 관련된 에너지.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뭐 한다? 핵반응에 쓰인다. 무슨 말 이해되죠, 그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화학반응과 핵반응 중에서 먼저 화학반응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면 이렇습니다. 화학반응은 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이 변하는 반응이 화학반응입니다. 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이 변하는 반응을 뭐라고 그런다? 화학반응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럼 핵반응은 뭘까요? 핵반응.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강한 핵력에 의한 결합이 변하는 반응을 핵반응이라고 말한다. 반응에 의한 에너지 출입은 뭐가 커? 핵반응이 월등히 크겠지, 당연히, 그지? 오케이, 넘어가자. 빅뱅이 먼저 발생을 합니다. 빅뱅이 먼저 발생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한 점에 입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었어. 모든 입자들이 다 이곳에 모여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자. 선생님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도 생각할 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거 배우는 거야. 왜 그리고 또 이렇게 가르치냐? 우리는 이제 초신성 폭발이라는 것이 사실 일어나거든요. 이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별이 폭발한단 말이야. 별이 폭발을 하는데 그게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눈으로 관찰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은 우주의 시작도 이런 이제 빅뱅과 관련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봅시다. 일단 먼저 입자들이 한 점에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막 모여 있었어.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입자의 상태는 고온, 고압, 초고온, 초고압 상태겠죠. 그런 상태에서 너무 한 곳에 모여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폭발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폭발할 때 뭐가 나온다? 에너지가 나오고 그 에너지가 뭘 할 수 있다? 핵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등장을 한 입자가 뭐냐? 처음에 뻥 터질 때 빅뱅, 커다란 폭발이 발생을 했을 때 나오는 입자들 중에서 쿼크라는 입자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입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쿼크라는 입자와 또 전자라는 입자들이 생겨나죠. 근데 쿼크는 뭐냐? 업 쿼크가 있고요. 다운 쿼크가 있어요. 업 쿼크는 플러스 3분의 2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고 다운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전자는 알고 있지.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는 거. 자, 그러고 나서 또 그 중에서 뭐가 생겨나냐면 양성자, 중성자가 생겨납니다. 양성자는 업 쿼크 몇 개, 다운 쿼크 몇 개가 모였을까요? 업 쿼크가 몇 개가 모이면 어쨌든 총 전하량 플러스 1인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얘는 업 쿼크 2개하고 다운 쿼크 1개가 모이면은 플러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1개에 1의 플러스 1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겠지. 중성자 같은 경우에는 업 쿼크 1개랑 다운 쿼크 2개가 모여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들이 어떻게 된다? 중수소나 헬륨 원자핵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한 번만 더 그냥 잠깐 복습을 합시다. 양성자 어떻게 써? 이렇게 쓰지. 중성자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쓰죠, 그죠? 네. 자, 헬륨 입자가 생기는 과정을 한번 배워볼게요. 자, 헬륨 입자는 어떻게 생기느냐?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만나서 요런 물질을 만들어요. 그죠? 자, 이거를 화학 원소기호로 한번 써볼게요. 양성자는 원자번호 몇 번? 양성자 1개니까 1번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리고 위에는 질량수를 쓴다 그랬잖아. 질량수 몇이야? 1이지, 그지? 왜냐면 하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 다음에 중성자는
양성자 없잖아. 그럼 원자번호 0번이야. 근데 질량수 있어 없어? 있지. 한 개.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 되겠지. N은 뉴트론의 줄임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두 개가 만나서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수소 1, 2짜리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양성자가 합쳐지면 양성자가 두 개가 되니까 원자 번호가 2번이 될 거고요. 질량수는 3짜리가 되겠죠. 헬륨이죠, 헬륨.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양성자가 아니라 중성자가 합쳐져가지고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거는 뭐야? 얘는 수소 1, 3짜리가 되겠죠. 삼중수소라고 그래요. 삼중수소. 그 다음에 여기서 양성자가 아래 루트를 따라서 양성자가 합쳐지거나 위 루트를 따라서 중성자가 합쳐지면 그러면은 헬륨 2, 4짜리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여기서 선생님 여기 전자는 어디 있어요? 라고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이야기를 해주는데 전자는 어떻게 되냐? 지금 여기 에너지가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 핵반응이 일어나고 있잖아. 그러면서 온도 조건이 엄청나게 높아요. 수십만 도, 수백만 도 이상 됩니다. 엄청 높은 온도에다가 거기서 전자가 그럼 화학 결합을 할 만큼 안정한 상태냐라는 거지. 온도가 너무 높으면 어떻게 되느냐? 전자가 결합할 수가 없어요. 결합을 못 한다고. 온도가 너무 높아서 전자가 결합을 하지 못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상태는 전부 다 지금 선생님 붙이진 않았지만 전부 다 무슨 상태? 전부 다 전자가 하나도 붙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근데 그렇게 해 나가다가 원자가 생성돼요. 온도가 어떻게 되니까? 낮아지니까. 그 정도 온도가 몇 도쯤 되냐면 그게 약 3000도C 정도 됩니다. 이때가 되면 전자가 핵과 결합을 하게 되죠. 자, 이제 온도와 화학 결합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온도가 높다. 약 수만 도씨 이상 되는 온도가 된다면 전기적 결합 형성,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화학 결합 형성이 된다 안 된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무슨 상태인 거야? 다 양성자만 결합되어 있는 그런 불안정한 상태란 말이죠. 근데 온도가 점점 낮아져서 약 3000도씨 이하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게 전기적 결합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알겠지? 아까 전에 선생님이 빅뱅 이론의 모태가 되었던 별의 탄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먼저 보면 양성자 4개가 만납니다. 4개가 만나서 헬륨이 돼요. 여러분들이 화학 반응식 맞출 때 반응물 쪽이랑 생성물 쪽에 조심을 해야 될 게 2개의 총 전하량을 맞춰야 돼. 지금 전하량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그럼 이제 귀여운 친구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지금 여기 플러스 2니까 이쪽에다가 선생님 그럼 여기다가 전자를 2개를 이렇게 붙여버리면 양쪽이 다 플러스 2씩 맞겠네요. 그런 게 아니야. 이런 게 아니야.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도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핵물리 쪽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정확히 잘 몰라요. 하지만 그러니까 배운 지식 그대로 이야기를 해줄게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양성자 4개 그리고 양성자 2개로 변하죠. 그죠? 양성자 4개가 양성자 2개로 변하고 잘 생각해봐. 알짜 반응식을 한번 생각해봐. 얘는 가만히 있는데 여기에 양성자가 뭐로 변한 거야? 양성자가 중성자 2개로 변했다. 양성자 2개가 중성자 2개로 변한 상태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 그러면은 알짜 반응식을 적어본다면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했다. 2개가 2개로 변했다. 근데 전자가 1로 들어가는 게 전자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봐야 돼. 이쪽에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는 뭔가가 2개가 들어가야 돼. 그거를 양전자, 파지트론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파지트론이 2개가 지금 빠져나온 거죠. 그죠? 빠져나왔죠. 그래서 여기 어떻게 돼 있다? 파지트론 2개가 빠져나왔다. 베타 플러스가 2개가 빠져나왔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러고 나서 헬륨 2사짜리가 만들어지는데요. 헬륨 2사짜리가 2개가 더 추가가, 그러니까 3개가 합쳐지면 플러스 양성자 6개, 그지? 그 다음 중성자 6개가 합쳐져 있는 형태가 되겠지. 이게 뭐야, 이게? 이게? 탄소다, 그지? 탄소. C6, 12짜리 탄소예요. 탄소가 만들어지고, 이게 또 계속 이렇게 헬륨 입자가 합쳐지든, 여러 가지로 합쳐지다 보면은 그게 뭐가 됩니까? 철이 만들어지는데, 얘가 철이 안정합니다. 안정해. 그러면은, 안정하니까 어떻게 된다? 철이 만들어진 상태 그대로 여기에 존재를 할 것이고,
그리고 계속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각의 가장 중심부, 그죠? 가장 중심부. 지각의 핵이 되는 그 구간에 철이 가장 많이 존재를 하게 되고, 근데 점점 압력을 받아서 이 부분들이 점점 작아지고, 점점점 온도가 높아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쵸? 이렇게 돼서 온도가 높아지고 작아지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발생을 하죠? 예, 여기서 초신성 폭발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초신성 폭발이 발생을 하면 또 폭발할 때 뭐가 나오지? 또 에너지가 나온다. 폭발하면 에너지가 나와. 이때 나오는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가 뭘 하는데 쓰인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되도록. 그러니까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 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탄소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물질들이 만들어져 있겠죠. 그런 물질들이 이 에너지를 받아서 핵이 융합되거나 핵이 함께 합쳐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뭐가 만들어진다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단 말이야. 알겠죠? 이제 그러면 핵반응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종류를 조금 알아봅시다. 반응 중에 뭐가 변하냐면 원자 핵이 변하면서 큰 에너지가, 다시 말하면 큰 에너지를 다시 이야기하면 뭐다? 방사선이 큰 에너지가 출입하는 반응을 우리 핵반응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럼 이 에너지가 결과적으로는 뭐랑 관련이 있다? 핵을 변하게 하는 에너지. 그래서 핵반응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핵 붕괴는 무엇이냐? 핵 붕괴라는 것은 스스로 핵이 붕괴하는 반응이야. 선생님이 가로를 해놓은 이 부분은 핵 붕괴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해놓은 부분이야. 이거 중요해. 핵 붕괴하면 뭐라고 생각하라고? 스스로 붕괴하는 거다. 그럼 얘랑 다른 게 있어? 핵 분열이 있어. 핵 분열. 핵 분열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야. 억지로 시키는 거지.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어.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동위원소 중 핵이 불안정해서,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뭐가 불안정해서? 핵이 불안정해서, 그래서 안정한 원자핵으로 변하면서 뭐가? 핵 붕괴가 일어나는 것을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핵 붕괴가 일어날 때 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방사선의 종류가 약 200종류가 있어요. 엄청 많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 모든 거를 다 쓰느냐? 그게 아니고 그 중에서 몇 개를 사용을 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알파선인데요. 알파 붕괴가 있어. 그럼 알파 붕괴라는 것은 붕괴할 때 알파 입자가 나온다는 말인데 그 알파 입자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헬륨 2사짜리예요. 헬륨 2사짜리. 아메리슘이라는 입자가 있어요. 아메리슘이라는 입자가 있는데 넵토늄으로 변하는데 넵토늄으로 변하면서 나옵니다. 뭐가 나올까요? 지금 잘 보세요. 개수 한번 해볼까?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얼마가 변했어? 2가 변했지.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얼마가 변했어? 4 변했지. 그래서 여기 뭐라고? 헬륨 2사짜리가 나온다. 자, 이걸 좀 이야기를 조금 더 단순화시켜 봅시다. 결국 어떻게 된다?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감소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뭐다? 이 말 같은 말은 원자 번호가 2, 질량수는 4 감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제? 베타 붕괴는 무엇이냐? 베타 붕괴는 전자가 빠져나오는 붕괴다. 선생님 이거 좀 이상한데요? 잘 봐봐. 좀 이상하지? 원자 번호 6번에서 7번으로 했어. 헐. 근데 이거는 변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알짜 반응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먼저 이것부터 해봅시다. 베타 붕괴 알짜 반응식 어떻게 되겠나? 그러면 원자 번호가 하나가 증가했다라는 뜻은 뭐가 늘어났다는 소리야? 양성자가 늘었어. 근데 그러면 양성자가 하나 늘었는데 질량수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알짜 반응식을 쓸 수 있지? 그렇지.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했다. 그러면서 양쪽에 선생님이 전하 균형을 맞춰주라 그랬지. 근데 이건 붕괴하는 거니까 흡수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뭐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 뭐가 나온다? 전자 베타 입자가 나온다. 베타 마이너스. 아까 전에 베타 플러스 나왔는데 그 양전자라 그랬지?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전자야, 그치? 전자. 그래서 여기다가 베타 플러스라고 이렇게 전자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라는 거야. 이해되죠? 네, 좋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무엇이냐? 중성자가 뭐로 변하는 거다? 양성자로 변하면서 전자를 내놓는 것. 그게 베타 붕괴의 특징이다. 그럼 감마 붕괴가 있어요. 감마 붕괴는 무엇이냐면 빛 에너지 형태로 일어나는 붕괴를 말하는데
이거는 조금 이제 설명이 필요해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핵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핵의 어떤 질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핵에서 뭔가가 빠져나오고 붙고 막 이렇게 되거나 하나가 더 있었어. 뭐 핵의 형태가 변하는. 이게 바로 핵의 형태를 변하는 거야. 배열 형태가 변하면서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내놓는 것을 이야기해. 이거 어디서 봤습니까, 여러분? 보어 이론에서 봤죠. 보어 이론에서. 자, 조금만 더 복습을 해볼까요? 빛이 어떻게 되냐면은 가시광선이 있고, 그 다음에 가시광선보다 좀 더 강한 빛이 뭡니까? 자외선이죠. 자외선이 있어요. 자외선보다 조금 더 강한 빛이 뭐예요? 엑스레이.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감마레이가 있어. 여기서 말하는 이 감마레이가 뭐야? 여기 말하는 이 빛 에너지란 말이야. 이게 뭐라는 에너지라고? 핵의 배열 형태를 바꾼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얘가 핵 형태 변경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엑스레이하고 자외선, 가시광선 영역 요 세 개 빛은 뭘 하냐면 전자의 준위 변경하는 에너지야. 어디서 나와? 어디서 나옵니까? 이거 어디서 나오죠? 보어에서 전자껍질 이론하면서 나오죠, 그죠? 이 빛을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질 때 가시광선,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질 때 자외선 영역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근데 일반적으로 나오는 핵들은 다 뭐 어때? 핵 전하량이 훨씬 더 크죠, 그죠? 1이 아니잖아. 양성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서 여러 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전자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할 때 에너지를 어떻게 할까? 더 많이 흡수했다가 더 많이 방출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시광선 영역이나 자외선 영역이 뭐를 한다? 전자의 준위를 변경하는 데 쓰이는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가시광선보다 좀 더 약한 빛은 적외선이다, 그치? 적외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마이크로웨이브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웨이브 다음에 여기 있는 빛은 라디오파, 라디오 웨이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에도 뭐 뉴클리어 뭐 그러니까 핵을 이렇게 돌리는 에너지가 있어. NMR이라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중에서 요 정도만 알아놓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빛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서 분자들의 운동 이런 것들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심화된 강의를 여러분들이 듣고 싶으면은 선생님이 하는 논술 강의를 조금 더 참고를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핵융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핵융합. 아까 전에 선생님이 핵융합 발전이라는 걸 잠깐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핵융합은 말 그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융합 뭐 하는 거예요? 합쳐지는 거죠. 합쳐지는 거예요. 자, 핵융합 합쳐지는 건데 지금 여기 살펴보면은 중수소하고 삼중수소가 지금 두 개가 합쳐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떨어지죠, 그죠? 다시 떨어집니다. 보세요. 일단 먼저 가벼운 원자핵이 모여서 무거운 원자핵이 되는 반응을 우리는 핵융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봐봐, 사실 이 두 개가 잘 합쳐질 수 있겠니? 원래? 합쳐지려면 일단 뭘 극복해야 돼? 일단 첫 번째로 전기적 반발력, 양성자끼리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핵들끼리 가지고 있는 전기적 반발력을 해소시켜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해소시켜줄 만큼 강한 에너지로 이 두 개를 입자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입자를 붙이려고 하니까 그 강한 에너지가 드는데 에너지를 줘야, 그죠? 에너지를 가해야. 화학2에서 말하는 건 이런 걸 이제 흡열 반응이라 그래요, 그죠? 에너지를 가하는 반응,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 이 두 입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엄청나게 강한 에너지로 이 두 개 사이에 있는 전기적 반발력을 해소할 만큼 에너지를 받았을 때 이 입자가 뭐가 된다? 요렇게 핵에서 이제 양성자 두 개가 주면서 5개가, 3개가 합쳐져서 5개의 입자가 모여있는 형태로 변하고요. 그 다음에 얘들이 이렇게 빠져나가죠. 이렇게 두 개로 갈라져서 빠져나가는데, 그때 어떻게 되냐? 그때 그 두 개 사이에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이거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E는 mc 스퀘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C는 빛의 속도고 M은 질량 결손입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빠져나간 정도. 그러니까 입자들 사이에서 지금 서로 간에 이렇게 쪼개졌잖아요. 그러면 얘로 쪼개지고 얘로 쪼개져서 두 개가 쪼개질 때 나오는 에너지를 우리가 질량 결손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이 처음에 들어갔던 에너지, 처음에 이 들어갔던 에너지보다 훨씬 더 강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나오죠. 그래서 훨씬 더 강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나옵니다. 처음에 넣어줬던 에너지의 수백 배 가량의 아주 높은 에너지가 나오게 되죠. 사실 그래서 만약에 핵융합 발전이 지금 세상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 문제, 에너지 부족 문제 이런 것들은 한 방에 다 해결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지금 얘를 붙이려는 이 기술이 부족해.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려는 이 기술이 부족하다고. 이거를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핵융합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핵분열이라는 게 있는데, 핵분열은 무엇이냐? 중성자를 충돌시켜서 핵을 분열시키는 반응을 이야기해. 이거는 뭐랑 대립되는 개념이야? 아까 전에 했던 핵 붕괴, 그죠? 핵 붕괴와 대립되는 개념이죠. 핵 붕괴는 어떻게 하는 거? 스스로 일어나는 거. 그 다음 핵 분열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 억지로 충돌시켜서 일으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